60세 이후 통조림 정어리와 이것을 무심코 함께 드시면 콩팥이 남들보다 10배는 더 빨리 늙고 처참하게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소 많은 분들이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즉 통조림 정어리가 어르신들의 뼈와 뇌혈관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며 밥상에 자주 올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평범한 음식들도 나이가 들어 특정 음식과 잘못된 조합으로 만나게 되면 콩팥을 찢어놓는 맹독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짚어드릴 최악의 궁합 3가지는 노년층의 섬세한 신장 여과망인 사구체를 꽉 막히게 만들고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는 요로결석과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평생 차가운 병상에 누워 피를 걸러내는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식습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60세 이후에 이 무서운 식습관을 고집한 사람들에게서 신장 기능이 30% 이상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소변의 거품이 끓어오르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결과가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도대체 왜 아무도 속 시원하게 경고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의사들은 왜 이런 치명적인 밥상 위의 폭탄을 미리 막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안타깝고 슬프게도 지금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대기실 의자에 아픈 환자가 넘쳐나야만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 예방보다는 이미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신장을 약물로 치료하고 기계로 투석을 돌리는 데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단 하루라도 투석실 신세를 지지 않고 자연이 준 맑은 음식의 힘으로 스스로 치유하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콩팥을 서서히 갉아먹는 최악의 식사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콩팥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리는 이것의 진짜 정체는 물론이고 집에서 신장 여과망을 맑게 씻어내는 놀라운 자연치유 비법까지 전부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매일 챙겨보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나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식습관의 치명적인 진실을 콕 집어서 강력하게 경고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뼈아프고 잔인합니다. 현대의학과 거대한 병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병이 아주 깊어지고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나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철저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는지 하나하나 간섭하거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여과망이 찢어지고 망가진 콩팥을 독한 약물로 억누르고 고가의 투석 기계로 연명하게 만드는 데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대기실 의자에 아파서 신음하는 환자들이 끊임없이 넘쳐나야만 그 거대한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익 집단의 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약물이나 위험한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맑고 깨끗한 천연 식재료를 통해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자연 치유에 숭고한 진실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 특히 신장은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스스로 독소를 정화하고 기적처럼 다시 회복하려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 하루라도 그 차가운 병원의 투석실 침대에 누워 귀중한 노후의 시간과 피 같은 노후 자금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병원에 돈줄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여러분 스스로 소중한 신장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 창에 숫자 1을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은 단순한 시청을 넘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동행하며 신장을 살려내는 진짜 지혜를 얻어가겠다는 매우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숫자 1을 적어주신 분들을 위해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침묵의 장기인 콩팥에 대해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장이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그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위장이 아프면 배가 쓰리고 관절이 나쁘면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지만 신장은 전혀 다릅니다. 신장은 전체 기능의 70%에서 80%가 형편없이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마디의 통증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에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지점입니다.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신장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필터이자 노폐물을 걸러내는 미세한 채반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양쪽에 하나씩 2개의 신장이 있고 그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는 신장 하나당 약 100만 개씩 총 200만 개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피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물 속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와 독소들을 이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가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필터는 얼마나 정교한지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혈액 같은 꼭 필요한 성분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고 오직 나쁜 독소만을 골라내는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60세라는 나이에 고개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기계의 필터가 낡고 삭는 것처럼 우리의 사구체 필터도 자연스럽게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사구체의 벽은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도 젊은 시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심코 먹는 잘못된 음식 궁합은 마치 정밀한 필터에 날카로운 모래 알갱이를 들이붓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늘 제가 경고해드리는 통조림 정어리와 이것의 조합은 우리 혈액 속의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날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신장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사구체 필터를 통과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그 미세하고 부드러운 필터벽을 사정없이 찢어버리고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필터의 구멍이 뚫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변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끈적하고 많은 거품, 즉 단백뇨의 정체입니다. 일단 한번 찢어진 사구체는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구멍난 필터를 테이프로 붙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전에 자연 치유의 지혜를 빌려 이 필터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야만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가 살 수 없듯이 신장이 망가진 노후는 그 어떤 부귀영화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오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고작 잘못된 음식 궁합 하나 때문에 병상에서 마무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음식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 그 엄중한 이유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신장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살하고 있는 최악의 음식 궁합 3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어야 할 생존 지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소중한 사구체 필터를 무참히 찢어발기는 구체적인 적들의 명단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그 파괴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3위입니다. 바로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팸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시원한 콜라 같은 탄산음료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반찬 중 하나가 바로 짭조름한 통조림, 햄이지요. 특히 입맛이 없는 어르신들께서는 물에 밥을 말아서 이 햄 한 조각을 얹어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시원한 탄산음료를 함께 마신다면 그것은 콩팥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바로 무기인이라는 아주 무서운 성분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래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자연 식재료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먹음직스러운 색과 맛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식품 첨가물 속의 무기인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녀석들은 무려 90%에서 100%가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의 배설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온 인은 혈액 속에 독소처럼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인을 중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뼈 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강제로 끌어내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뼈는 푸석푸석하게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액 속으로 억지로 빠져나온 칼슘과 인이 결합하여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딱딱하게 돌처럼 굳게 만드는 석회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신장 혈관이 딱딱해지면 필터 기능은 완전히 멈추게 되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약을 처방해주면서 왜 이런 가공식품과 탄산음료의 결합이 여러분의 뼈와 신장을 동시에 도살하는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서 혹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가공식품이나 단 음료를 평소에 자주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나도 모르게 이런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 라고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나 라는 글자는 자신의 과거 습관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 몸을 위해 진짜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아주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댓글을 보시는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와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이 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으실 텐데요.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는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갈아 만든 녹즙과 고함량, 비타민C 영양제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녹즙을 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피로회복과 항산화에 좋다는 비타민C 알약을 함께 복용하면 여러분의 콩팥에는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녹색 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고용량의 비타민C가 과도하게 들어오면 대사 과정에서 이 비타민C의 상당 부분이 옥살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아주 팔팔한 젊은이들이라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되겠지만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혈액 속에 옥살산 농도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우리 몸속의 칼슘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날카로운 옥살산 칼슘 결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보다 더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이 날카로운 결석 알갱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약한 사구체 필터를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부드러운 비단 천위를 날카로운 면도날로 사정없이 긁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벽에 깊은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필터 전체를 흉터 조직으로 가득 채워 피를 전혀 거르지 못하는 폐기물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녹즙과 비타민C가 오히려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로 밀어넣는 무서운 독이 된 셈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몸이 피곤하고 소변색이 변하면 몸에 더 좋다는 것을 찾아 녹즙을 더 진하게 내려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입니다. 병원에서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만 권장하지 이런 구체적인 대사 과정과 신장 파괴의 위험성을 일일이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석으로 고통받으며 응급실에 실려오고 신장 수술을 받아야만 병원의 거대한 장비들이 돌아가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진실들이 여러분의 식탁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위와 이 위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셨겠지만 아직 진짜 주인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 위 궁합은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조림 정어리와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신장을 단숨에 도살해버리는 역대 최악의 식재료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나도 건강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왜 그렇게 위험한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고 또 가장 충격받으실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일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도 강력하게 경고해드렸던 통조림 정어리와 함께 먹으면 여러분의 콩팥을 순식간에 늙게 만들고 도살해버리는 이것의 진짜 정체는 바로 달콤한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에 가득한 액상 과당,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고개를 갸웃거리실 겁니다. 정어리는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이고 과일 주스도 비타민이 풍부한 건강 음료인데 도대체 왜 이 둘의 만남이 내 소중한 콩팥을 파괴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소름 끼치는 인체의 메커니즘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통조림 정어리라는 식재료를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정어리는 칼슘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시니어분들의 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른 생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평소 신장이 튼튼한 젊은 시절에는 이 요산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신장의 사구체 필터를 통해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노화된 상태에서 이 정어리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엄청난 양의 요산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정어리 반찬을 드시면서 입가심으로 달콤한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혹은 시원한 콜라나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음료들에 들어있는 과당, 즉 프럭토스와 알코올은 우리 몸속에서 요산의 수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됩니다. 간이 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아데노신 3인산을 소모하게 되고 그 결과로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순식간에 수직 상승시킵니다. 정어리에서 나온 퓨린이 요산을 만드는데 과당과 알코올이 그 생산 속도를 10배, 20배로 앞당겨 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과 알코올이 우리 신장의 배설 통로를 꽉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요산이 몸 밖으로 나가려면 신장의 세뇨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과당과 알코올은 신장이 요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결국 갈 곳 잃은 요산들은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요산혈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농축된 요산들은 신장의 차갑고 어두운 사구체 안에서 아주 날카롭고 딱딱한 결정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산 결정체는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수만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나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생겼습니다. 이 유리 조각들이 혈류를 타고 신장의 가장 연약하고 섬세한 조직인 사구체 필터를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0만 개, 200만 개의 미세한 필터 구멍마다 이 날카로운 바늘들이 박히고 찢어내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사구체는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헤어지고 필터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는 절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장질환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무서운 과정을 일일이 경고해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설탕산업과 거대 식품기업 그리고 의료 시스템은 서로 촘촘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음료들을 건강음료라고 믿고 계속 마시면서 신장이 서서히 망가져야만 병원에는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 그리고 신부전 환자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방을 위한 식단 교육보다 이미 망가진 몸에 고가의 투석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희생양이 되어 소중한 노후를 병상에서 보내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매콤한 정어리 조림이나 통조림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운맛을 중화시킨다고 설탕을 듬뿍 넣거나 식사 후에 달콤한 과일 후식을 챙겨 먹는 습관은 여러분의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를 넘기셨다면 이제는 먹는 즐거움보다 내 몸의 필터가 이 음식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는 결코 재생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한번 찢어진 비단천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듯이 사구체 필터도 한번 파괴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정어리와 달콤한 음료들의 조합이 이렇게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맛있게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진실의 눈을 뜨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설명해드릴 내용에는 이렇게 이미 상처받고 찢어진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호들을 어떻게 포착하여 최악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존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침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증거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증거를 무시하고 지나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투석기계에 몸을 맡긴 채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오가며 피를 걸러내는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몸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를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마지막 구조 신호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침묵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세밀한 증거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하며 무심히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가 이미 날카로운 요산 바늘에 찢겨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변기에서 마주하는 소변의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거품이 생기더라도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장 여과망에 구멍이 뚫려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소변에 마치 비눗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아주 미세하고 끈적한 거품들이 가득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품들은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변기 주변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단백질이 몸 밖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단백뇨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거나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네 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네라는 대답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앞으로 어떤 자연치유식단을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네 라고 기록함으로써 현재 내 콩팥 상태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오늘 배운 지식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아침과 저녁에 나타나는 우리 몸의 부종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유난히 퉁퉁 붓거나 손가락이 뻑뻑해서 잘 쥐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발등과 종아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이것은 신장이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구체 필터가 망가지면 체내에 노폐물과 수분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중력의 영향으로 얼굴과 다리에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럴 때 이뇨제를 처방해주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찢어진 사구체 필터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아무리 쉬어도 가시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과 창백한 안색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피만 거르는 장기가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적혈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신성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이 갑자기 기운이 없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며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60대 이상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건강 통계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통조림 정어리와 같은 고퓨린 식품을 즐기면서 과당과 알코올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인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빨랐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30% 이하로 떨어진 환자들의 대다수가
초기에 이런 거품료와 부종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은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잘못된 음식 궁합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투석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망가진 뒤에야 고가의 장비로 여러분의 피를 거르려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어리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어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훌륭한 식재료를 독이 아닌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현명한 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정어리와 과당의 위험성에 대해 너무나 강력하게 경고해드렸더니 혹시 정어리가 무슨 사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큰 공포를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어리라는 식재료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어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정어리는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영양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60세 이후 우리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정어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속 염증을 제거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천연 보약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정어리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방법과 아까 제가 지목했던 최악의 동반자들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통조림 정어리는 장기 보관을 위해 이름 모를 식용유와 각종 첨가물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조림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기름은 이미 산패되었거나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저급한 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어리의 영양분만 쏙 골라내고 독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조림 속의 기름을 체에 걸러 완전히 제거하고 뜨거운 물을 한번 끼얹어 불순물을 씻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환자들에게 무엇을 먹지 마라 혹은 단백질 섭취를 무조건 줄여라 하는 식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금기만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 더 무서운 법인데 무조건 안 먹고 버티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장을 지키는 영리한 식사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정어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알칼리성 채소들을 듬뿍 곁들이셔야 합니다. 정어리의 퓨린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산성 노폐물인 요산을 만들려고 할 때 상추나 깻잎 또는 미나리와 같은 초록색 채소들이 그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어리 조림을 하실 때 설탕 대신 양파나 배를 갈아 넣어 천연의 단맛을 내는 것만으로도 신장 사구체를 보호하는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연 치유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입니다. 신장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영양소까지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정어리를 드실 때 설탕이 들어간 과일 음료나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유혹만 과감히 뿌리치신다면 여러분은 신장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에너지를 마음껏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병원의 기계적인 처방전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음식의 성질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주체적인 건강의 주인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어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었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처 입은 사구체 필터를 다시 맑게 씻어내고 신장 기능을 기적처럼 되살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약이 아닌 오직 자연의 힘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정화하는 3단계 자연 치유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날카로운 요산 바늘에 찢기고 지친 우리의 사구체 필터를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고 기적같은 자연 치유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제안해드리는 3단계 자연 치유 솔루션은 병원에서 주는 독한 약물이 아니라 오직 자연의 힘과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독소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제거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통조림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고기를 드실 때는 달콤한 주스나 탄산음료, 그리고 맥주와 같은 알코올을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처리 용량이 꽉 찬 상태입니다. 여기에 과당과 알코올이라는 기폭제를 던져 넣는 것은 스스로 신장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 중에는 가급적 맹물을 드시거나 따뜻한 보리차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장 사구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첫 번째 방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쌓여있는 노폐물을 녹여내고 필터를 씻어내는 치유 단계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비법은 바로 따뜻한 레몬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은 산성이라서 몸에 해롭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레몬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대사 과정을 거쳐 아주 강력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히 레몬에 풍부한 시트르산, 즉 구연산 성분은 신장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 시트르산은 혈액 속을 떠다니며 사구체를 찢으려 하는 날카로운 칼슘이나 요산 결정체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역할을 합니다. 시트르산이 이 결정체들과 결합하면 더 이상 딱딱하게 뭉치지 못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로 변하게 되어 소변을 통해 아주 쉽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싱크대 배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부어 오물을 녹여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의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 한 잔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짠 즙을 섞어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니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 따뜻한 레몬수가 사구체 구석구석을 돌며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찢어진 필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고가의 결석 파쇄수를 권하겠지만 자연은 이 작은 레몬 한 알로 우리에게 치유의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인 콩팥을 위해,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이 맑은 물과 레몬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그러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물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시는 물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70%를 차지하는 수분을 맑게 관리하고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숭고한 약속입니다. 물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병상이 아닌 푸른 들판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신장의 순환을 돕는 보충 단계입니다. 신장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고 마르면 굳어버립니다.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몸이 바짝 마르고 있는데도 물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물을 2시간마다 한 번씩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을 저는 신장 샤워라고 부릅니다. 맑은 물이 끊임없이 사구체를 통과하며 아주 미세한 찌꺼기들까지 밖으로 밀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독을 주면 병이 생기고 정성을 주면 기적처럼 치유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3단계 자연치유법은 수천만 원의 병원비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이 들지 않는 자연의 방법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술보다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내미는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건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신장이 날카로운 요산 바늘에 찢기고 있다면 그 어떤 즐거움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통조림 정어리와 달콤한 음료라는 최악의 궁합이 왜 우리 몸의 필터를 도살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함께 파헤쳤습니다. 병원과 거대 기업이 숨겨왔던 이 진실을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정어리와 설탕의 인연을 끊고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를 맑게 씻어내십시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신장이 망가져 투석실로 향하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관심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손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손이라는 글자는 여러분이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는 증거이자 우리 건강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톱에 나타나는 미세한 줄이나 반점이 어떻게 여러분의 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인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장부터 간까지 우리 몸의 모든 필터를 스스로 지켜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편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자연치유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맑고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